젊음과 반항의 아이콘 제임스 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그는 청바지와 가죽 재킷을 입고 깊고 슬픈 눈빛, 우스워린 표정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가 입고 나온 청바지는 자유와 반항을 상징하는 문화가 됐다.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브란도 같은 배우들을 동경하고 그냥 저 사람 멋있네, 저런 옷이 있네, 나도 한번 입어볼까? 미국 대중들한테 어떤 청바지가 젊음의 상징, 자유, 거친 매력. 한국의 경우에는 트위스트 김 씨가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에서 청바지하고 청자켓을 입고 나오면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트위스트 김을 청바지 1호 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청바지 패션을 선보인 트위스트 김 역시 청바지 사랑이 각별했다. 내가 죽으면 청바지를 입혀서 화장해달라. 그가 생전에 남긴 유언이다. 청춘이 곧 청바지였던 시절, 한국에서 청바지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국내 최초 브랜드 뱅뱅. 하여튼 전국적으로 청바지를 한 70에서 80%는 저희가 다 공급을 한 거죠. 특히 명절 때 뭐 이럴 때는 밤새도록 만들어가지고 한 이만큼씩 갖다 이렇게 쌓으면은 그냥 한 12시 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전 그때 청바지가 한 100여 벌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쟤 또 뱅뱅 입었네. 뱅뱅이 아니었거든요. 뭘 입어도 뱅뱅. 청바지 하면 뱅뱅. 자유를 표현하는 수단에서 또 하나의 교복으로, 그리고 패션 아이템으로 성장해온 청바지. 그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뱅뱅. 버려진 원단과 단추로 청바지를 만들었던 옷장수 권종렬이 청바지 시장을 평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1950년 한반도 전체를 폐허화시키고 결국 남북 분단이란 역사적 아픔을 남긴 한국 전쟁. 피란길에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17살 소년 권종렬이 있었다. 맨몸으로 평양에서 내려와 기차를 몰래 얻어타고 원주까지 흘러간 소년은 머슴살이에 공장 일까지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그 노트 공장을 하는데 먼주가 많이 나가지고 공기도 좋지 않고 신학기 되면은 물건이 너무 많이 팔려서 일주일 정도는 하나도 사지 못하고 일하는 거이 제일 어려운 거. 밤낮으로 일했지만 몸만 고될 뿐 충분한 벌이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미군 부대에서 함께 일을 했던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울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평화시장에 가서 우려하는 거이 어떠냐? 우려가 좋을 것 같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우려에 대한 거이 생산되는 데가 없었는데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작업복을 하면 좋겠다 얘기해서 무작정 상경을 한 후 작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점포를 얻고 직접 봉제까지 맡아 했다. 하지만 옷을 입을 줄만 알았지 바느질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밤마다 미싱사들에게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다. 장사 수완마저 없어 끼니를 때울 국밥값도 벌지 못하고 허탕을 치는 날이 늘어갔다. 의류 경험이 없고 판매 경험도 없는데 다른 매장에서는 재단 기술이 풍부한 사람이 의류 장사하기 때문에 기술이 없는 거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술이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1년간 제가 재단을 해서 일을 미싱을 하게 해서 판매를 하고 1년을 지나왔는데 12필로 원단 가지고 한 거이 한 100여 필 쌓여서 이거 이렇게 잘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예. 밤잠을 설쳐가며 배운 미싱 기술이 손에 익어가면서 그의 옷을 찾는 단골도 제법 생겼다. 패션에 무지했던 시골 청년에서
어엿한 의류 점포 사장으로 변신한 권종열. 설립 초기의 빚까지 청산하고 점포를 확장하며 동대문 종합시장으로 터전을 옮겼다. 하지만 희망은 잠시 머무르는 바람처럼 금세 사라졌다. 한밤중에 일어난 화재 사고. 물길은 시장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그날 밤에 청계고가도로에 이제 따라 나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이제 엄마 우리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슬프지. 당시 화재로 100개가 넘는 점포가 불에 탔고 피해액만 무려 5천만 원이었다. 몇 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순간 이제 이거 불타서 다 없어졌구나. 이전 이거 끝이 아닌가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미싱은 하나도 안 타고 원단이나 뭐 옷은 많이 거의 한 절반 이상 타고 불이 나서 타다 남은 거 원단을 차에다 전부 다 실어가지고 한강 저 머리에 토해 가가지고 빨아가지고 놀아가지고 온 직원이 거기서 하루 저 자면서 다 말려가지고. 반도체 남지 않은 원단. 모든 것이 원점이었다.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의류를 만들고 싶었다. 그때 권종열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청바지였다. 1970년대 청바지는 생맥주 통기타와 함께 젊은 대학생들의 문화의 상징이었다. 청춘의 아이콘으로 낭만을 노래했던 양희은이나 세시봉 출신의 유명 가수들이 입고 나와 청바지는 더욱 유명세를 탔다. 제 기억으로 양희은 씨가 상당히 그 폭이 넓은 청바지였지만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통기타를 치고 그랬거든요. TV에 나오거나 공연 때 청바지 입고 나오면 그게 아주 멋지게 보였죠. 어떤 가수 한 분이 TV 인터뷰 중에 저는 이 청바지가 한 벌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이제 헐었어요. 이랬는데 선물로 200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청바지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그 히피의 대명사로 알았어요. 히피 문화라고 해서. 하지만 청바지는 대중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국제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국의 중고 청바지는 무려 15,000원. 버스비가 20원 정도였으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서민층 대부분은 사입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정식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제 청바지, 구제 청바지라고 하는 것을 이태원이나 그 국제시장 케네디 골목 같은 데에서 암암리에 판매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돌면서 그 구제품 청바지를 사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몸에 맞춰서 입고 일부러 물에 적셔서 수세미로 좀 문질러서 빛이 바라게 하든지 아니면 락스에 담가서 색을 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입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청바지 원단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 청바지의 인기에 면바지나 군복에 파란 물을 들여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한 번 빨면 물이 빠지고 한 뼘씩 줄어들었다. 청바지라기보다 그냥 퍼런 바지였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것들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뭐냐면 청바지 안감에다가 침을 묻혀서 그 밖으로 침이 새 나오면 가짜고 안 나오면 진짜다. 이런 청바지 지식도 그런 널리 통용이 됐는데, 권종열은 무늬만 청바지였던 퍼런 바지 대신 진짜 청바지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소문. 태창이 수출용으로 청바지용 원단을 처음 만들었는데 수출하고 나서는 전이 좀 남았다더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청바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OEM 형식으로 청바지 원단을 만들었던 방직업체 태창. 권종열은 무작정 태창을 찾아간다. 불량이어도 좋습니다.
남은 원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청바지가 연결이 되면 청바지가 외국제가 들어와서 남대문 동대문서 인기로 판매가 되고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이거 청바지 이 원단만 나오면 이거 되겠다 했는데 태창에서 72년도가 3년도에 처음으로 청바지가 원단이 생산돼 가지고 국내 판매가 아니고 수출용으로 생산을 했는데 거기서 곰수불량 이제 곰수불량에서 나오는 거를 제가 다 사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바지를. 태창에서 청바지 원단 1000여 필을 받아온 권종열. 원단은 샀지만 다른 재료가 없었다. 진짜 청바지엔 튼튼한 지퍼와 구리 단추가 필요했다. 평화시장 곳곳을 뒤지며 원하던 물건을 찾기 시작한 그의 눈에 한 귀퉁이에 버려진 외제 청바지가 들어왔다. USA가 선명하게 찍힌 단추. 권종열은 평소 고물을 주우러 들리던 넝마주의를 부른다. 버려진 외제 청바지에서 지퍼와 단추만 좀 빼다 주시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저 자쿠나 그 리벳이나 단추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녹이 쌀고 또 자쿠가 발이 빠지고 해서 우리나라 부자재를 써가지고는 도저히 팔 수가 없고 그래서 저 농마주의하는 그 자쿠를 구해오라 해가지고 하나에 100원인가 200원인가 줘가지고 돈을 주니까 어디서 매일 300개, 400개씩 사들였습니다, 이제. 주워온 지퍼와 단추로 완성한 청바지. 권종열은 상품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남대문 소매 상가에 공짜로 물건을 주고 팔아보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질이 서서히 오기 시작했다. 하나둘 주문도 늘었다. 특히 단추나 지퍼에 있는 USA 표시가 효과가 있었다. 청바지에서 가능성을 엿본 그는 뱅뱅이란 상호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청바지 도매업을 시작한다. 생각하시는 대로 총소리고요. 뱅뱅 하는 총소리고 그 당시 이제 뱅뱅을 선택을 한 게 가장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해서 아주 쉬운 네이밍을 선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 뭐 지방에 이제 가면은 다 그 매장이 있잖아요. 저희 매장이 아니더라도 청바지 파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요. 그런 매장에 가면 저희 청바지가 없는 곳은 없었어요. 당시 진혁명의 위력은 대단했다. 대하가, 명동, 이대 입구 등의 진 스타일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백화점에도 진 코너가 따로 마련됐다. 젊은이들은 진 패션을 개성 있게 소화했다. 멋을 내는 젊은이들은 스카프를 메고 길게 내린 장발에 통기타를 맸다. 청바지와 함께 빨간 베레모와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다. 그 빗을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도 이 빗질을 하는 되게 웃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도끼빗 같은 거 일종의 대학 진학률이 아마 10%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생 티를 좀 내느라고 일부러 그 청바지 뒷주머니에다가 타임지나 뉴스위크 같은 시사 주간지 그걸 이제 제 호고 쪽에 보이도록 해가지고 꽂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대학생 패션의 마침표처럼 그렇게 인식이 됐었죠. 그리고 1983년 중고생의 교복 자율화가 시작되면서 청바지 사업은 더 활기를 띠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입시름과 투정으로 지각일보 직전에 교문 앞을 통과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사복으로 멋을 낼 수 있어 기뻤던 학생들과는 달리 가난한 학부모들은 어떤 옷을 입혀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이런 상황에서 청바지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 캐주얼한 옷을 이제 많이 입다 보니까 아무 옷하고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게 청바지가 가장 편했던 것 같고요. 우선 질기고 구김도 잘 안 가고 또 활동성이 아주 좋았으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입기에는 제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부분이 교복 대신 청바지를 입게 되면서 단정하고 학생다운 옷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졌고 청바지는 또 하나의 교복으로 통했다. 뱅뱅 공장의 기계들도 쉴 틈 없이 돌아갔다. 밤샘 작업에도 물량을 맞추지 못할 정도. 밀려드는 주문에 직원들은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그 많은 전국의 학생들이 동시에 청바지를 사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청바지는 발만 들어가면 팔린다, 다리만 들어가면 팔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청바지 산업이. 그렇게 국내 재래시장을 석권한 뱅뱅.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못 가 성장에 제동이 걸린다. 독식하다시피 했던 청바지 시장에 외국 유명 브랜드들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동대문 그 이제 평화시장 쪽에다가 그 매장을 냈는데 그 당시는 그 대리점이라는 게 아주 획기적인 거죠. 한 브랜드의 청바지를 한 매장에서 이렇게 판단 굉장히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경찰서장까지도 다 화환을 보낸 정도로 화환이 한 100m 정도 될 정도로 사람이 줄을 서서 청바지 사고 그랬어요. 권종열 대표는 외국 브랜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 당시 사명이었던 뱅뱅을 청바지 브랜드로 내세우고 2, 3만 원대의 프리미엄 청바지를 파는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자사의 브랜드를 건 청바지를 판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점포를 낸 권종열 대표. 하지만 소비자가 외국 유명 브랜드 대신 생소한 국내 브랜드를 선택할 리 만무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 TV 광고 공세를 펼친 외국 브랜드. 권 대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격언을 곱씹으며 매체를 통한 광고로 맞불 작전을 펴기로 한다. 저다지가 처음에 들어와서 2만 원, 5천 원, 뭐 3만 원 팔았는데 그렇게 비싸가지고는 저희는 안 나갈 거라고 봤는데 많이 되는 걸 볼 때 그때 이거 청바지를 저다지 같이 광고를 통해서 안 하면 이걸로 끝나지 않겠나 이런. 광고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업체에서 8억 원의 거액까지 빌린 권종열 대표는 그 길로 대형 광고업체를 찾아간다. 뱅뱅 청바지로 TV 광고를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만 안겨주었다. 뱅뱅은 규모가 영세해서 광고비도 못 건질 거예요. 그냥 포기하세요. 광고 대행하는 회사 몇 군데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이거 그때 당신네 회사는 이 구묘 가지고는 CF 광고를 할 수가 없다. 뭐 대학 신문이나 내던가 무슨 잡지에 뭐 내던가 이렇게 시작해서 나가야지 갑자기 CF부터 해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했는데. 돈이 있어도 광고를 만들 수 없었던 현실. 하지만 지금의 80억에 해당하는 대출금 8억 원에 나날이 쌓여가는 이자만도 수천.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수억을 날릴 수는 없었다. 몇 날 며칠 굵직한 광고 회사들을 수소문하던 어느 날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다. 한 지인이 방송사에 연출자를 소개해준 것. 고맙게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인 연출자. 드디어 뱅뱅 청바지가 미디어 옷을 입게 된 것이다. 뱅뱅은 광고 모델로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전영록을 발탁한다. 그 뱅뱅이라는 브랜드는 청바지 진의 브랜드였기 때문에 뭐 전영록 씨의 그 캐주얼하고도 그 진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청바지 입으면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 곳이나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송을 생방송하면서 스피커 위에 모니터 위에 앉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뱅뱅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자유스러움의 상징이니까 저는 모델에 응원을 했거든요. 대출받은 8억 원을 몽땅 TV 광고에 쏟아부으며 반격전을 펼친 뱅뱅. 정장이 아닌 캐주얼 의류로서는 국내 최초의 TV 광고였다. 이 금지 갖고 있었어요. 자부심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청바지에 모델도 아닌 가수가 이렇게 광고 모델이 됐다는 거에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감독님들, 연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부 이렇게 카트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그때는 없습니다. 야,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제가 안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기억이 나는데, 같이 옆에서 사진을 찍어줬던 그 사진을 찍어줬던 그 모델들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희애 씨가 있었고요. 또 댄싱 퀸 우리 김완선 씨가 있었고요.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갈아 찌르며 뱅뱅을 외치던 광고. 뱅뱅은 국내 청바지의 대명사로 위상을 굳힌다. 이제 그 광고를 준비해주게 해준 PD가 광고가 나가면 판매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물량을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판매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말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 광고로 인해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 매력적으로 어필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쉽게. 광고가 전파를 타면서 뱅뱅은 50개의 대리점을 모을 수 있었다. 많이 사가는 점주들에겐 전영록의 대형 사진도 주었다. 순식간에 점포수가 200개를 넘었다. 그때 책받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 연예인들이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 뱅뱅 브랜드 인지나 또 소위 그 브로마이드를 얻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로 뭐 새벽 4시부터 저까지 100m씩 막 줄을 서고 그랬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벌 때는 대부분 다 현찰 거래를 할 때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그걸로 들고 가기도 번거로우니까 은행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와서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데서 자기네들이 다 수긍을 해갔어요. 아예. 이후에도 뱅뱅의 스타 광고는 계속됐다. 전영록에 이어 박중훈, 신성우, 이정재, 정우성이 광고 모델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청바지의 전설로 이렇게 남았다는 것도 너무너무 참 좋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동생들이 계속 모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좋았었습니다. 청바지 중심의 진 중심의 그 발랄하고 활달하고 역동적이고 액티브한 막 그런 연출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주요 고객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모델로 기용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뱅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는데 유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로 46살이 된 국민 청바지 뱅뱅. 실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청바지로 2000년대 캐주얼 단일 브랜드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며 수년째 부동의 1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팔순의 나이에도 현업에서 뛰고 있는 권종열 회장이 있다. 젊은 노년으로 늘 청바지처럼 구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하고 싶다. 46년을 한결같이 청바지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청바지를 보기만 해도 제조 회사와 재질 그리고 누구의 디자인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권 회장.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패션 업계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비결을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길이 막혔기에 돌아서 갔다. 내가 무너지면 뱅뱅뿐 아니라 뱅뱅 사거리란 도명도 없어졌을 것 아닌가. 진정한 패션 리더로 국내 최초 청바지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온 뱅뱅. 오늘도 권종열 회장은 청바지를 입고 또 한 뼘 뛰어오른다.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